파워북 누가 왜 어떻게 힘을 가졌을까? 우리 시울이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까? 옛날에 남자는 무조건 파란색을 좋아해야 하고 여자들은 무조건 핑크 색깔을 좋아해야 되고 여자들은 꼭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는 그게 당신 생각에는 그게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굳이 필요 없는 건지. 일단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여자들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남자들 중에도 핑크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굳이, 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인 씨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라인이 이유는? 어, 왜냐면은, 어, 하고 싶은데, 남자 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여자가 못하게 하면은, 또, 그런 것도 안 좋고, 지금은 다들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서, 이제 괜찮고, 왜냐면, 예전에는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는데, 이제, 여자들도 가서 밖에서 일하고, 이렇게. 음, 또 시울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어, 당신이나 당신 친구들 중에 왕따를 당하거나 자기가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그 일에 도와주는, 일단 저는, 잠깐만 시울아, 미안한데, 우리 그 왕따 문제 그 얘기하기 전에, 조금 그 남녀 문제 얘기했던 거, 그거 잠깐 네, 얘기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 네, 왜냐면 이 책이 이렇게 막 차례가 없어갖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요거 얘기하는데 또 다른 데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요 얘기부터 할게.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시우리가 아주 좋은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남녀 문제, 남녀 사이에도 힘이 이 책이 이제 힘, 권력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인데 남녀 사이에 권력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다른 대우를 받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뭐라고 그 이유를 얘기한 거야? 고정관념? 고정관념.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래?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회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그냥 이게 딱 정해졌다, 이렇게 정해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돼. 라고. 그래서 결국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다인이가 그랬어. 지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냐. 어? 옛날에야 남자들이 바깥일을 하고 여자들이 집안일 하고 뭐 그래서 그랬다고 치지만 지금 여자들도 바깥일 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런데 이게 상황은 바뀌었는데 왜 생각은 옛날 그대로냐. 그럼 그런 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울지 않는다는 것도 고정관념. 이고 소년들은 공격적이고 소년들은 얌전한 것도 고정관념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고정관념 중에 소녀들은 분홍색을 좋아한다, 인형놀이를 좋아한다, 여자들이 요리를 더 잘한다, 간호사는 여자다, 뭐 정규공은 남자다, 남자들이 수학을 더 잘한다, 소년들은 장난감 상자를 좋아한다, 소년들은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남자, 여자를 나누지 말고 그냥 다 뭘로 보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이다. 고정관념을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거는 소년들은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게 고정관념이고 소년들 중에도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음, 거야. 또 반대로 소녀들 중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축구를 축구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도 있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데 소년과 소녀라는 건 별 상관이 없다.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자, 소녀들은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됐는데 소녀들이라고 해서 분홍색을 좋아하지 않는 소녀도 있죠? 있다는 거야. 또 분홍색은 소녀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남자들 중에도 분홍색을 좋아해도 있나? 괜찮다는 거야. 문제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가끔 또 잘못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 시우리가 나 분홍색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야, 시우라, 너 여자라고 너 꼭 분홍색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정당할까, 정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시우라? 너가 나 분홍색 좋아해. 그랬더니 야, 여자라고 분홍색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분홍색 좋아하지 마. 라고 너한테 얘기했어. 정당한 얘기야, 부당한 얘기야. 음, 저는 아니? 아? 음, 시우라 얘기했어? 아니면 생각해? 얘기했어요. 우리 잘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제 생각에는 음. 약간, 음, 그, 분홍색 좋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슈리 너가 분홍색을 좋아하는 건 너 여자로서의 고정관념이야. 그러니까 너 분홍색 좋아하는 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여자들은 분홍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인이는 어떻게 생각해? 다인이가 인형놀이를 다인이가 나 인형놀이 좋아했더니, 야, 여자라고 인형놀이를 좋아하는 거는 그건 고정관념이야. 그러니까 너 인형놀이 좋아하지 마. 라고 하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 왜 틀린? 왜냐면, 음. 어, 어, 아무나,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아무나, 아무 것을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시유리와 다현이가 내가 여자라서 분홍색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난 그냥 뭐가 좋은 건지 분홍색이 좋은 건지. 내가 인형놀이가 좋은 것은 여자라서 내가 인형놀이가 좋은 건지 아니면 난 그냥 인형놀이가 좋은 건지. 그래서 내가 그냥 인형놀이가 좋고 내가 그냥 분홍색을 좋아한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가 없어. 또, 자, 여자들이 요리를 더 잘한다라고 하는데 어때 이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거지, 거지. 거짓이야? 여자들도 요리를 더 잘한다. 네, 거짓? 시우리가 생각하기? 다인의 생각하기? 네, 거짓?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실제로 보면 남자하고 여자들하고 요리를 해. 그럼 누가 네. 더 잘해? 보통은? 보통은 여자가 더 잘하긴 하는데, 아, 남자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남자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는 거하고 남자가 요리를 더 잘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리를 더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요리를 더 잘한다는 말은 마저 틀려. 대체적으로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대부분은 뭐 그렇겠죠. 음. 다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리를 더 잘할 수 있어. 있어요. 여자라고 꼭 요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한, 아니야. 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여자들이 보통의 경우는 남자들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것도 뭐야? 사실이. 자, 힘 누가 더 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들은 힘이 약하다. 고정관념이?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힘이 약하다. 어때, 그거는? 다인이가 보기에, 다인이네 반해서, 시인이네 반해서, 남자들이 힘이 음, 세, 여자들이 힘이 세. 어, 저희 반, 저희 반, 근데 저희 반은 음. 5학년하고 4학년하고 음. 같이 있어가지고, 어, 다 포함해서요, 5학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남자들, 여자들, 누가 더 힘이 세? 어, 여자들. 여자들이 더 힘이 그치. 세? 왜냐면, 아, 5학년 여자들은 다 운동부예요, 5학년은 전부 다. 거야. 바로 그 점이야. 자, 그래서 여자라고 남자보다 힘이 약하다는 법은 없어요. 없어. 여자가 남자들보다 힘이 더 셀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그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힘이 세? 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힘이 세? 그 말은 맞는 말이야? 대체적으로? 뭐 대책이 됐던, 전부가 되었던. 음, 보통은 남자들이 힘이 셀 수 있지만, 음,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여자인데 남자들보다 힘이 센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이야. 자, 여기 봐. 정비공은 남자다. 간호사는 여자다. 간호사가 다 여자이지는 여자일 필요는 없어. 없어. 하지만 간호사 중에 여자들이 더 많아, 남자들이 더 많아? 여자들이 여자들이 더 보통 많은 건 또 사실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이 요리를 더 잘하는 거에 관해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자들이 요리를 더 잘하는 거지 아니면 원래 여자들에게 요리할 시간을 더 많이 준 거야, 사회가. 만약 사회가 좀 더 많이 음, 남자들이 요리할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다? 남자들이 잘할 수도 있죠. 남자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요리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잘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주 오래전에는 육체적인 힘이 필수였고, 육체적인 힘이 더 강한 남자들이 더 능동적으로 사냥이나 전쟁을 이끌었다라고.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기계, 로봇,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굳이 힘을 쓸 일이 옛날보다 많아졌을까, 줄어들었을까? 좀 더 줄어들었어. 옛날에는 망치로 벽에다 못을 박는 일은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힘이 센 남자들이 주로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 전동기 뭐 이게 있어갖고 버튼만 누르면 못을 박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남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아니,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걸 요즘엔 크레인을 갖고 들어 올리거든. 근데 그거는 버튼만 조작. 그럼 그 버튼 조작하는 거는 굳이 남자들이 여자들 어 있죠. 여자들이 오히려 할 수도 있고 더 정교하게도 잘할 수도 있어. 그런 점에서 이런 기술의 발달, 기계의 발달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누구야 얘 친구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그 여학생이 파키스탄 알아? 네. 인도 위에 있는 나라 파키스탄이거든. 인도 위에 파키스탄. 여기는 이슬람을 믿는 국가인데 탈레반에게 점령당한 후에 여학생의 등교가 금지되었대. 여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여학생들도 학교 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총을 맞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캠페인을 계속 펼친 결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 소녀. 자, 요 얘기했고, 그 다음, 아까 이제 그 시우리가 얘기했던 왕따 얘기 시우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있는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시우리. 일단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캐나다 처음 와서 했을 때 살짝 왕따를 당하긴 했었는데 엄마랑 언니한테 말해보고 언니하고 엄마한테 조언도 받아보면서 그걸 좀 헤쳐나가기도 했고 제 친구들 중에 옛날에 1, 2학년쯤에 왕따를 살짝 당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를 이제 도와주려고 해서 나중에 친구한테 도와줄까라고 일단 물어보고 친구가 살짝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도 말해보고 하면서 친구를 도와줬어요. 다인 씨 말씀해주세요. 저는 지금 학교 반에서 어떤 친구가 왕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네? 말해. 왠지는 모르는데, 남자애들이 계속, 그 친구한테 뭐 나쁘게 굴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 어, 한번 혼자 있었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친구한테 가서, 어, 같이 앉아서, 같이 앉아서 같이 있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어, 쉬는 시간일 때, 그 친구는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어요. 음, 시우리, 마지막 다 기회. 했어? 응? 가 없어요. 그래,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시우리가 또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이 책에서 쓰다 보면, 이 책이 쪽수가 없어갖고 불편하네. 여기 있다. 운동장 권력, 왜 어떤 아이들은 왕처럼 행동할까라고 해서, 힘의 불균형은 성인과 아동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도 더 큰 힘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관해서 처음에 하나는 뭐 무슨 차이 때문에? 나이 차이? 아이의 차이가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때? 다인이하고 시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학년들 있잖아. 네. 학년에 따라서 이런 그 더 큰 힘을 갖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 심해 보여 아니면 별로 심한 걸 느끼지 못해? 다행히 높은 학년 언니 오빠들이 뭐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어? 원래 우리 학교에서는 학년들이 자기 학년들이랑 놀아서 그렇게 많이 원래 그러면 위에 학년들 언니 오빠들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 만날 일이? 네. 그렇구나. 시우리는? 저도 비슷한데 딱 만나는 데가 약간 행사나 축제 있을 때 음, 높은 학년들은 거기에서 약간 보조하는 걸로 해서 도와줘서 딱 그럴 때만 만나고 음. 뭐 다른 때는 복도에서 만나는 거 빼고는 없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놀거든. 점심시간 같은데. 네, 근데 이제 6학년, 학교에, 한국은 6학년까지 있잖아. 네. 대학교 6학년, 6학년들은 막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막 그러는데, 5학년이나 4학년 보고는 저리 꺼지라고 막, 그래서 운동장을 6학년들이 다 차지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과거에. 음, 아, 밖에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아? 밖에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수영들 안 계시지. 그냥 아이들끼리 나가서 노는데, 축구장에, 아, 아,
저희는 그 선생님들이 밖에서 여러 명이서 어, 구간 지키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 일이 그 발생한. 하면은, 발각되면은 선생님한테 음, 그, 어, 불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혼나고, 음, 부모님한테까지 알려줘서 음. 하면은 이제 큰일 나요. 그래. 그러면 시우리가 있는 그 캐나다 문화에서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떤 힘이 불균형을 갖거나 나이 차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뭘 억압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경험하지 못해서 시우리? 네. 한도?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때로는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권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능력은 신체로 약한 사람을 강제로 억누르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어때? 바이니와 슈리에 봤을 때, 덩치가 큰 친구들, 힘이 센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경우는 어때? 있어? 아니면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 슈리? 저희 반이 이제 4학년, 5학년이다 보니까 음, 5학년 언니들이 가장 몸집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하는데 뭐 그다지 변하는 건 없어요. 음, 그냥 좀 더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고 하는 음, 거 빼고는 음.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래, 그래. 다행이네. 어, 다인이가 봤을 때 힘 센 애들, 덩치 큰 애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덩치 작은 애들, 힘 약한 애들을 뭐 이렇게 괴롭히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어? 아니면 겪은 적이 있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 그래. 그래서 수율하고 다인이는 다행히 좋은 어떤 그런 친구들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우리가 말했던 것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이라는 건 일부러 한다는 거야.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 계속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뭐라 그런다? 왕따 혹은 혹은 bullying. 불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이게 불링이라는 말을 써, 실제로? 네, 써요. 음, 저번에 음, 누가 불링 당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교 전체 학생들 다 체육관으로 음, 가가지고 음. 그거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런 학교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 되게 많아요. 그, 학교 초기에도 하고 학교 후기에도 하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 그거를 가끔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하고 계속 불링을 행사해? 네, 다인이네, 보통은. 네? 다인이네 학교는 어때? 우리 학교도 우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bullying이라고는 어, 뭐 밀거나 손으로 뭐 친구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꼭 신체적인 폭력이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방식, 험담이 뭔지 알아? 들어보면은 험담은 남을 욕하는 걸 보고 험담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 야, 걔 봤어? 걔 너무 옷 입는 게 너무 막 부리지 않냐? 야, 걔 잘난 체하는 거 정말 재수없지 않냐? 라고 다른 사람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한다? 험담한다. 한- 근데 어쨌든 다인이나 시유리가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감정적으로 상처받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누가 와서 여러분을 뭐 뺨을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 걷어차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도 괴로움이지만 다른 사람들께 말로 그렇게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들도 그것도 역시 불링 또는 왕따 이런 부분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나타난 것들은 가해자가 힘이 더 세고 피해자가 힘이 뭐하기 때문에 약하기 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가해자가 힘이 더 세고 피해자는 힘이 약할까? 왜 이 음, 상황에서 벌어질까, 그게?
그 만약에 가해자가 힘이 더 약하면 음, 피해자가 음, 오히려 음. 자기한테 더 할 것 같은, 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그 가해자가 일부러 피해자를 고를 때 약간 힘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동, 그렇지. 쉽게 잘 내겠네. 만약에 피해자가 더 힘이 세면 그 피해자가 당하고 가만히 있겠어? 가서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자식아 하고 막 혼내실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는 센 애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라고 못하고 힘 약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우리가 수고 많이 했고 이 책은 힘과 권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권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여기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모든 규칙을 따라야 보세요. 밥 먹고 나서 양치를 해야 하고 학교 숙제를 하거나 청소를 해야 하기도 해요. 정해진 규칙은 모두가 따라야 하지. 부모님, 선생님, 의사, 경찰 또는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칙은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또 어떤 규칙은 특정 사람이나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기도 해요. 모든 규칙은 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바뀔 수도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딸이 어렸을 때 이런 불만이 있었어. 엄마 아빠는 우리 보고 일찍 자라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맨날 늦게 자. 왜 우리한테만 일찍 자라고 그래? 라고 해서 그게 큰 불만이었어. 그리고 엄마 아빠만 몰래 밤에 뭐 먹고 우리한테는 못 먹게 하고 그게 막 불만이었어. 어때? 어른들이 애들은 일찍 자라고 그러고 어른들은 안 자고 애들한테는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른들만 봐야 하고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시율이? 음, 저는 그런 규칙이 세워진 이유는 어린이들은 한참 키가 큰 나이잖아요. 음, 근데 키가 크려면 12시 전에 꼭 자야 하는데 음, 안 자면 키도 안 크고 몸에도 안 좋기도 하고 음, 저녁에도 먹는 안 되기도 하는데 어른들은 늦게 자는 어른들은 굳이 더 키가 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음, 이미 다 키가 컸고 음, 다 하니까 보통 좀 늦게 자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같이 잘 때가 있어요. 그 음, 피곤하셔가지고. 아이는 지금 그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일찍 자라고 그러고 어른들은 늦게 자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문제 없는 거야? 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애들은 또 자고 키도 크고 많이 자면 어, 많이 자고 어, 더 일찍 자서 키도 크고 힘도 더 내고 해서 근데 어른들은 벌써 다 키도 컸고 음. 그리고 어른들은 또 밤에 할 게 있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모두가 그럼 다 또 정해진 규칙은 모두가 따라야 하는 건가? 라면서 모두가 따라야 될 규칙도 있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힘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마음대로 바꾼다라면 그건 사실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따져볼 필요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뭐 한다? 결정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규칙은 권력,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교에서는 교사가, 집에서는 부모가 힘을 갖고 있어서 해야 할 일, 해야 하지 않을 일을
결정을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그 규칙이 뭐예요?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정당한 건가 부당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사실은 더 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마련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규칙이 여러분이 아까 동의했던 그런 규칙들이고 자 어른들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어른들이 항상 뭐 한 건 아니다? 옳은 거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어른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기 힘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음, 되는데 가끔 일부 어른들이 그 힘을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은 어린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어른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거,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칙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요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 중에 잘못된 규칙, 잘못된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 뭐, 어린이의 어린이라는 권리를 위해 일한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에글렌타인. 아, 에글렌타인 잽이라는 사람인데, 쌤, 이 사람을 알고는 있는데, 쌤, 이름이 여기 어렵네. 혹시 캐나다에도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가 있어? 어, 있을걸요, 아마도.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가 이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 우리나라, 전 세계가 커다랗게 두 번 전쟁을 했어. 유럽 사람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세이브 칠드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쟁 중에 배고파서 굶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구호용품을 지급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다음 이 사람이 그 세이브 더 칠드런 단체를 만든 것도 훌륭한 일이야.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하나 훌륭한 일이 뭘 썼다고? 아동 권리 아동 선언. 권리 선언문. 그래서 그 아동 권리 선언문 내용에는 무슨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아동은 음식과 쉼터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착취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쓴 분이 있는데 혹시 알아? 한국에서 어린이를 위해 애쓴 분으로 제일 유명한 분. 방정환 선생님 들어봤어? 들어보기는 음. 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그 캐나다에도 어린이날 있어 혹시? 없어? 아니야? 없어? 한국에는 어린이날 있어. 5월 5일. 그 어린이날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 방정환이라는 분이야. 그래서 그 방정환이라는 분도 어른들에게 드리는 말, 어린들에게 드리는 말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그런 권리, 어린이들 때리지 마세요.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한 건 볼 수 있는데, 그게 그 시기가 비슷해. 1900년대,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침략기인데, 여기도 어쨌든 1923년에 아동권리 선언문을 쓴 게 이 에클렌타인 잽이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러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장 권력 얘기 아까 우리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사람 알아?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도 활동해? 오, 활동할걸요? 그래. 요 사람이 어쨌든 과거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의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에는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 총리 같은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는 누가 사장. 사장 그 밑에 이제 여러 관리자들이 있고 일반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조직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관계에서
지위가 높고 낮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뭐라 그러는데? 그 말을 뭐라 그런다고? 위계? 위계.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써. 위계. 위계라는 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새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위계는 높고 낮은 관계를 말해. 무슨 관계? 높고 높고 낮은 낮은, 관계. 그래서 위계에 따라 각자 다른 지위와 책임을 가져야 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과 대신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라는 말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위계는 모든 종류의 조직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누가 있고? 대통령이나 총리. 총리, 캐나다는 대통령이라 불러, 총리라 불러. 음, 캐나다 이번에 바뀐 것 같던데, 총리가 바뀌었지. 그 전에 몰라요. 네. 트레더인가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캐나다 총리 누구지 몰라? 그래서, 이름 알아? 이름 까먹었어요. 어? 이름 까먹었어요. 이름 까먹었어. 마크 칸이라는데? 마크 칸이. 네, 맞아? 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 요 사람. 그 전에는 이 사람이었거든? 알아? 네, 네, 트레더. 네, 트레더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고 대신에 요 사람. 네. 요 사람 마크 칸이. 그러니까 새로운 총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누구야 지금? 트럼프. 미국은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뀐 그런 상황이고, 한국에도 지금 대통령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 알아? 네, 그래요? 한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이야. 선거운동 기간이야, 지금. 그래서 6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다음 주 화요일이네. 다음 주 화요일 6월 3일 날 대통령을 새로 뽑아. 그 전 대통령이 쫓겨났어, 한국에서는. 왜요? 다행히도 몰라? 왜 쫓겨났나? 알아요. 아, 작년 12월 3일 날인가 그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났어. 왜 네 맘대로 해? 그래서 너 그러려면 당장 나가! 해가지고 탄핵시켰어. 쫓아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재판받고 있어. 그래서 재판받고 있고 대신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뽑으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대통령이나 총리가 큰 힘을 갖고 있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누가? 교황? 교황이 최고 수장인데 이번에 교황도 바뀐 거 알아? 네. 아, 알긴, 카톨릭 교황이 그 전 교황이 돌아가셨어. 아, 그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인가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 요 분이 그 전 교황이거든? 네. 요 분이 그 전 교황인데 이번에 새로 교황. 이 사람 맞나? 새로운 교황이 누군가? 레오 14세인데? 요 분이다. 요 분이 새로운 교황이 됐어. 레오 14세. 레오 14세가 새로운 교황이 됐고. 근데 교황이 누군지는 알아? 교황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 네. 시은이나 다인이는 교회 다니고, 시은이는 저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 말고 성당 알아, 성당? 네. 아, 다인이하고 시은이 사는 동네도 성당 있어? 있긴 있어요. 성당을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성당들은 다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보면 바티칸 시국이 있고 거기에 교황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황이 그 카톨릭의 가장 이제 우두머리로 이렇게 높은 그런 자리에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또 힘을 갖고 있어.
정부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직을 말하는 거고,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어, 정부에는. 첫 번째가 뭐? 국가의 조직은 나라의 살림을 맡아 맡아보는 정하는 행정부. 두 번째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 입법부. 세 번째가 법에 사법부, 따라 재판하는 사법부.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 삼권분립이라고 그러는데 세 개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시울이나 다인이가 있는 캐나다에도 보면 아까 그 총리가 있는 게 행정부예요. 장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거기도 국회의원이 있어. 국회의원, 의원, 국회의원 뽑아 국회의원. 그 다음에 사법부는 판사, 검사, 재판하는 거.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국가가 우리가 있는 걸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데 이런 국가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그래, 아나키즘. 여기는 계급과 지배체제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여기는 생각을 보고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얘기하면 돼서 이 사람은 17세기 영국에서 디거스인데 그 무정부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 제라드 윈스턴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국가하고 법을 다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없이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살자는 거예요. 어때? 다이냐고 시리는 이런 무정부주의, 국가나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경찰, 군대 이런 거, 정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살자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가 돼? 아니면 뭐 어려울 것 같아? 다이는 어때?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면은, 어, 사람들이 없으면 나쁜 사람들이 계속 더 많아지고 더 많으면 또, 어, 우리 다 안 좋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시율이. 아예 법이 없는 거예요? 아예 법이 없는 거야. 그럼 국가나 정부, 경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 세금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지금은 법이 있으니까 음, 절대 하면 안 되는 약간 도둑질 뭐 이런 것들, 뭐 마약 이런 것들이 법이 있는데 음, 만약에 그 법이 없으면 점점 음, 많은 사람들이 아 맞다 경찰이나 이런 게 없지? 그럼 그냥 해도 되겠네? 음, 하고 그냥 자유롭게 하고 막 이상하고 나쁜 것들도 막 하고 음. 그냥 집에 막 들어와서 가져가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하니까 겁도 없이 그렇지. 그러면은 조금 억울하고 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인이와 슈리처럼 국가가 있는 이유가 법이 있는 이유가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정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 근데 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은 이런 계급과 지배가 있는 게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들 걸 빼앗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차라리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국가나 정부가 과연 사람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억압하고 빼앗으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알지 않나? 알긴 알아요. 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서 바로 나는 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힘, 정당한 힘, 좋은 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해서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 있어갖고 그날이 공휴일이던데 캐나다도 마틴 루터 킹 기념일 공휴일이 아니면 없어 그거는. 어떤 거요? 마틴 루터 킹 기념일 해가지고 공휴일로 쉬는 날 있어 없어? 몰라? 잘 모르겠어요. 아 캐나다는 캐나다라네.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어,
1월 20일, 1월 달에, 1월 20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휴일, 쉬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는데, 캐나다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 보면. 자, 세상을 바꾸는 힘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를 다스리거나 전쟁 온 혁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거나 가장 위에서부터 무언가를 바꾸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지도자들, 지도자들. 요 사람이 누구야? 나폴레옹, 나폴레옹 알아? 보나파르트, 네. 나폴레옹 알아? 들어본 것 같아요.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나폴레옹, 프랑스의 황제로 올랐던 나폴레옹이 바로 또 이제 프랑스를 바꾼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인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요 사람은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1세왕 들어봤어? 네. 네. 엘리자베스 1세왕은 영국을 최대 강대국으로, 이른바 영국이 한때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수많은 영토를 갖고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있더라면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가지고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슨 사회? 민주주의. 민주사회,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우리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야. 반대로 무슨 정치? 전제 전제 정치. 정치. 전제 정치는 뭐래? 여기 독재자나 즉, 독재자나 군주가 모든 권력을 갖고 시민들에게는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없는 체제에 있어요. 전제 정치.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에 들어봤어?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거 들어봤어? 네, 아, 시위 뭐? 알아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런 데는 왕이 있어, 왕. 왕이 마음대로 통치했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제 정치. 정치. 아까 엘리자베스 1세왕이 다르다는 거, 이런 거 전제 정치.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다, 시민의 나라다 해서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알아? 알기는 알아. 들어보긴 뭐라고 돼 들어봤어. 있어? 달라이 라마 이 사람이 달라이 라마에서 티베트라는 나라 있는 거 알아? 티베트 나라가 아니고 지금 중국의 한 부분인데 티베트라는 나라로 독립하기 원하는데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 스님이야 스님 달라이 라마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라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 다현이가 한번 읽어볼까? 훌륭한 지도자는 정의기에서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감동하게 하는 하고 능력, 소, 소통 능력, 올바른 판단력. 이걸 갖춰야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때 시율이 정직해? 정직이 무슨 뜻이에요? 정직하다는 건 거짓말하지 않고 늘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정직하다는 거죠. 음, 네. 정직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 뭘 하면요? 다른 사람을 네가 감동시킬 수 있냐고.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가끔은 해요. 뭐 말을 가끔은 할 때. 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 소통 능력을 알아? 서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 네 말을 잘 전하고 그래? 네. 올바른 판단력.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 네. 그럼 우리 시우리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네. 훌륭한 지도자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네. 다인이는 정직해? 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시켜? 시킬 수 네. 있어? 소통 능력. 다른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해? 네. 올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어? 말이에요? 뭐라고? 무슨 말이에요? 판단.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를 잘 결정 내릴 수 있냐고. 네. 그러면 우리 다인이도 훌륭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 시율이나 다인이가 앞으로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네.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사진은 본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에서 인도 사람, 인도 사람이고 채식주의자래. 채식주의자가 뭔지 알아? 네. 뭐야, 채식주의자. 그 딱 채소만 먹고 고기는 안 그렇지. 먹는 거. 고기나 생선 같은 걸 먹지 않는 거야. 마하트마 간디는 종교적인 이유로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육식, 고기를 먹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인데 모든 생명을 비폭력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이 마하트마 간디는. 그래서 인도에서 아버지라 불리는 간디는 위대한 영혼, 이 마하트마라는 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하면 위대한 영혼 간디 해가지고 아주 크게 자, 존경받고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왜 전쟁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아? 세계? 네. 어디? 그 어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전쟁을 하냐라는 이야기야. 전쟁을 일으킨 이유 우리 시우리하고 다이가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우리부터. 사람들이 살거나 곡식을 기르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 가인이. 다른 국가의 예를 들어 광물이나 석유 같은 자원을 빼앗기 위해 시우리. 다른 국가보다 자신의 국가를 더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인이. 자신의 신념, 종교적 혹은 정치적 신념과 음. 맞지 않은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우리. 폭군 또는 독재자를 처단하기 위해 가인이. 아, 앞으로 있을 공격을 미리 막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 필요한 광물이나 소비자원 같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라던가 자기 국가가 더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던가 앞으로 있을 공격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던가 이런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되어서 빨리 이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민지 건설한데 식민지 건설은 뭐래? 다른 일본 식민지 나라를 어, 지배하고 지배하고 땅을 땅을 빼앗는 빼앗는 거 이걸 보고 식민지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일본의 식민지를 35년, 36년 동안 겪었던 걸 볼 수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한때 식민지로서 고통받았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 평화를 위한 조직으로서 어디? 국제연합. 유엔 알아? 유엔? 유엔 네. 본부가 어디에 있어? 그 유엔 본부가 어딘지 몰라? 알아? 시리아와 다니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시리아 다이니가 사는 데서도 아주 멀진 않다고 그러는데 뉴욕, 미국의 뉴욕. 네. 미국 뉴욕 가봤어 다이니 시리? 뉴욕 안 가본 것 안 가본 것 같아 같아. 시리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캐나다에서 뉴욕은 아마 뭐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멀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 선생님은 비행기 타고 막 10시간, 12시간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 아마 차 타고 몇 시간 정도 가면 뉴욕에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유엔 본부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93개국 정도가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힘을 바꿀 수 있는 게 뭐? 선거? 선거를 통해서 아까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참정권이 뭐래? 참정권이. 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에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 참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요 인물이 싸웠다는 거야. 누구? 이름이? 영국의 에멀린 에밀린 펑크허스트. 에멀린 팬커스트가 열심히 저항해갖고 싸웠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힘을 또 이제 각 일반 시민들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뭐 하는 거? 평화 행진과 집회하는 집회? 거. 아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쫓아냈다고 했잖아. 그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그 강한 힘 있는 대통령을 쫓아낸 이유가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밤마다 촛불을 들고 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해서 집회를 하고 평화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스레드 뭐 이런 게들 한국에서는 유명한 그 소셜미디어인데 어때? 시우디오 다현이는 혹시 소셜미디어 SNS 하는 거 있어? 소셜미디어요? 다현이는 뭘 써? SNS. 저는 그 안에, SNS 안 해? 네. 뭐 카톡 뭐 이런 거 안 해? 아, 그, 카톡이랑 왓츠앱, 왓츠앱하고 카톡하고 해. 시우이는 저도 카톡하고 이런 거 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 시민 시민 불복종. 불복종해 갖고 사람들이 국가의 법의 정부 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재의 방식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방식이 바로 시민 불복종. 그다음에 보이콧, 구매 거부. 그래서 특정 회사가 판매하거나 특정 방법으로 안 되는 제품을 사지 않는 거, 보이콧, 구매하는 거.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한국에서 유명한 빵집 뭐 있는지 알아, 혹시? 체인 제일 많은 거. 어, 파리바게뜨 알아? 한국에 파리바게뜨라는 제과점 네, 있는 거. 아, 네. 그 회사에서 자꾸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해서 막 자꾸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은 그래서 그 회사가 잘못다 해서 그 파리바게뜨에 빵을 사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보이콧, 구매 거부 그런 운동을 또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운동가가 뭐래? 사회 정치적 목적을 또 캠페인을 하는 사람. 사람을 사회운동가라고. 수임도 사회운동가야. 수임은 무슨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 수임은 기본소득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시유리하고 다행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 못 네? 들어? 베이직 인컴, 어, 기본소득.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래. 수임이 바로 그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이 세상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그럼 선생님도 사회운동가들 중에 한 사람인 거지. 혹시 시율이나 다현이가 사회운동을 벌이고 싶은 거 있어? 야, 이건 좀 바꿔야 된다. 라고 앞장서. 아니,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싶은 게 혹시 있어? 다현이나 시율이? 음,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 딱히, 응.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수정할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고 다음 주에는 그러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레이첼 카슨이라는 인물인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깨우다라는 책인데 잠깐만 이 책이 보여?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을 깨우다? 네,
요 책 갖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람이 바로 사회운동가의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한번 또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때? 다현이 이번 주 책 읽는데 뭐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어? 읽을 만했어?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 시우리는 저는 원래 있던 책 수준. 원래 읽던 책 수준이야. 그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동화책도 있지만 이렇게 또 사회에 관한 그런 책도 있고 과학에 관한 책도 있고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현 시우리 수고 많았고 다현 시우리는 잘 자고 선생님은 잘 놀게. 아침이라서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